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320호 제3면 기사입니다. 지산그룹 경기적 십자, 온수매트 2200만원 상당 취약계층에 전달. 18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윤신일은 지산그룹, 회장 한주식으로부터 2200만원을 후원받아 장애와 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60세대에게 온수매트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용인실내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진행한 물품 전달식에는 지산그룹 한주식 회장, 한재현 이사, 경기적 십자 최윤근 동부봉사관장, 신용철 용인지구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 이후에는 장애인 세대에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분류 및 운송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경기적 십자 용인지구협의회 봉사원 30여 명이 활동했으며 지산그룹의 한주식 회장, 한재현 이사가 기부에만 그치지 않고 봉사활동에 함께해 봉사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최윤근 동부봉사관장은 지산그룹처럼 장기적인 지원을 이어가는 후원기업이 있어 지역상생의 공동체 의식이 널리 퍼질 수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해 1.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자립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주거, 일자리, 의료, 사회참여 활동 등을 연계하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1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년 8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정책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모형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 생활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유럽과 미국 등 OECD 주요 국가들은 1960년대부터 30에서 40년에 걸쳐 지역사회 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연계가 어려워 전국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자립 경로를 체계화하고 장애인 개별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하는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여건, 장애인 자립 지원 관련 그간의 실적,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3월 중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역별로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지원 등을 담당할 자립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주택 수리,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총 43억 800만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4년까지 3년간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며 대상자 모니터링과 정책 연구를 통해 체계적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별 20명씩 총 200명으로 거주시설 장애인과 입소 적격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별로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와 서비스 필요도 확인을 위한 자립지원조사와 1면담을 거쳐 지원 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자립 시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민간복지관의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연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하고 개별 특성에 맞는 지원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장애계, 지자체 담당자들과 논의와 정책 연구를 함께 진행할 계획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각계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 첫해 3,700명 신청. 샵사인 2021년 3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 입소한 지연이 가명만 2세는 눈 맞춤도 잘 안 되고 또래와 상호작용이 거의 없었다. 생후 7개월 당시 입은 팔 부위 화상 여파로 낮잠이나 음식 섭취도 원활히 안 됐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지연이 부모에게 경기도의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를 권유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연이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조기 발견됐고 주변 아동발달센터 치료로 연계됐다. 부모에게는 별도 교육과 상담도 이루어졌다. 경기도가 언어 및 발달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지원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를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가운데 사업 첫해 3,711명이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는 장애로 아직 판별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면 향후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장애를 갖게 될 확률이 높은 영유아인 장애 위험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는 미취학 영유아 보호자나 어린이집이 신청 시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된 30여 명의 발달 지원 상담원이 무료 선별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교사 부모 상담, 치료 지원을 연계하는 내용이다. 이에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3,711명의 영유아에 대한 발달 지원 요청이 접수됐다. 어린이집 의뢰가 2,856명, 가정, 보호자, 의뢰가 855명이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만 2세 1,101명, 만 3세 1,068명, 만 1세 542명, 만 4세 491명, 만 5세 401명 등의 순이다. 또는 접수된 영유아에 대해 대면 및 비대면 상담 4,264건, 이 중 어린이집이나 가정 직접 방문 상담 727건을 수행했다. 사업 신청 영유아 중 선별 후 언어 발달 장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 연계 지원한 영유아는 329명이다.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교사, 부모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담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시군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에도 도내 영유아 대상 공적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 확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술, 담배 대구, 대리구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용품, 리얼돌, 체험시설, 혼숙 허용 숙박업소 등으로 확대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강화한다며 올해 주요 수사 대상을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출입 금지 미표시 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을 방조 제공하는 숙박업소 등으로 설정했다. 우선 2020에서 2021년 17명을 적발한 대리구매의 수사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거래 물품도 술, 담배에서 성인용품으로 확대한다. 대리구매란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해주는 행위다. 주로 온라인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만큼 전문 모니터링 및 미스테리 쇼핑, 고객으로 가장해 단속, 요원 등 관련 수사 인력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어 청소년 유해용품, 리얼돌, 체험시설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금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용품, 리얼돌, 체험시설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문제는 주택 밀집지역, 학원가 등 주거지역까지 들어서 홍보용 입간판, 풍선형 5개 광고물들을 설치해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점이다. 이에 도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용품, 리얼돌, 체험시설, 무인 성인용품 판매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이용 및 출입 금지 미표시, 광고 선전 제한 위반 행위 등 불법 행위를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에게 혼숙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조하는 숙박업소를 수사한다. 이 과정에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자료 수집과 모니터링으로 청소년 혼숙의 유형 및 발생 지역 등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수사기법을 발굴할 방침이다. 경기도, 경기평생배움대학 3월 개소. 경기도가 도내 30-40대 취창업을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을 교육하는 경기평생배움대학 3곳을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 도는 운영 수탁기관을 2월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평생배움대학은 도내 30-40대 150여 명을 대상으로 청장년에 적합한 신기술 일반기술 교육 운영 협동조합 및 취업 창업 컨설팅 등 소양교육 지역산업체 또는 자원봉사 연계 실습, 기술 숙련 기회 제공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이에 도는 운영 수탁기관 3곳, 교육과정 6개를 모집한다. 별도 시설 설립 없이 기관은 장소를 제공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는 업무 관련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도내 고등교육법에 따른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대학, 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기능대학 기타 법인으로서 평생교육법과 기타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이다. 도는 공모 이후 홍보 및 교육생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경기평생배움대학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수탁기관과 교육과정 수는 변경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월 9일 오후 6시까지 사업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도 평생교육과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1월 24일 오후 2시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한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www.gg.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도 평생교육과 지역번호 031-8008-4589로 연락하면 된다.